네, 자, 지수 방정식 마지막 유형 빨리 보고 지수 부등식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21번 이제 뭐 근해 분리랑 관련된 근해 조건에 관련된 문제들 좀 풀고 이 지수 방정식 마무리할게요. 자, 주어진 2차 방정식 형태의 지수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치환해야겠죠, 그쵸? 맞죠? 그래서 3의 x제곱 뭘로 치환? t라고 하자. 그럼 t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양수들만 따질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변형이 될 거고요. 자, 1번 문제 뭘 구했으면 좋겠대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졌으면 좋겠대. 야, 이 서로 다른 두 식은이라는 워딩은 어떤 문자를 위한 워딩이야? x야, x. 그치? 왜? t는 내가 마음대로 만든 거니까, 그쵸? 야, 그러면 어때요? x가 서로 다른 어떠한 두 실근이 되면 그때마다 t는 얼마가 돼? 양수가 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요놈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된다고. 힘들어. 이해가니? 무슨 말인가? 됐니? 자, 그러므로 이제 뭐 해주면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은 갖는 2차 방정식이려면 첫 번째 판별식 9-3k 0보다 크다. 두 번째 두근의 합 0보다 크다. 세 번째 두근의 곱 0보다 크다였습니다. 양근, 음근 따지는 거는 이렇게 판별식과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K의 범위는 0보다 큰데 3보다 작다가 1번의 답이에요. X의 조건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그걸 T의 입장으로 해석하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은이 된다였다. 됐나요? 됐죠? 2번은 뭐니? 요번엔 대신 네, 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중근이라고 쓰자. X의 입장에서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맞아? 그러면 T의 입장에선 뭐니, 얘들아? 양수인. T의 입장에서는. 오, 좋아요. T의 입장에서는 양수인 근 하나야. 괜찮아? 야, 그럼 2차 방정식인데 양수인 근을 하나 갖는 경우는 케이스가 몇 가지일까, 크게? 크게 두 가지겠죠, 크게. 중근이거나 양근 하나랑 양근이 아닌 거 하나랑. 양근 하나에 허근 하나는 말이 안 돼, 2차 방정식. 그렇잖아? 그래서 양근 하나랑 0으로 쪼갤게. 0을 갖는다고 하자. 그리고 양근 하나랑 음근 하나 갖는 경우도 생각할게. 마지막 양근을 갖는 경우 대신 중근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쌤 0을 갖는 경우는 왜요? t가 0 나오면 t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봐요. 만족하는 실수 x가 없습니다. 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뭐야? t가 0이 근이 되려면 얘들아 k는 0이어야 된다. 맞죠? k에 0 집어넣어봐. 그럼 근이 뭐 나와? t는 0 또는 6 나오지, 그치? 양근 하나, 0 하나 맞죠, 그쵸?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것 중 하나야, k는 0은. 가져가시면 되고. 자, 부호가 다른 두 근 나오면 뭐만 따지면 된다 했어? 두 근의 곱만 따지면 된다고 했어요. 음수 담아하시면 된다고 했어. 두 근의 곱이 음수면 A랑 C의 부호가 반대다. 판별식 자동으로 0보다 크다 된다 했다.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 따질 필요 없다고 했어요. 기억 살리세요. 1학년 때 다 했습니다. 자, K는 그래서 음수도 내가 만족하는 조건이다. 마지막 K가 양수인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3K가 얼마면 되냐?
9면 되는 거죠. 그러면 t는 3이라는 중근을 갖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양수인 중근 맞지 그러면?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k는 3도 근이 돼요. 내가 원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쓸 때는 세 케이스 모두 다 다른 케이스 다 합해서 써야 돼요.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3이다. 여기까지 써야 정확한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뭐 아래 거는 똑같은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래도 풀어볼게요. 22, 23 둘 다 합시다. 네, 봅시다. 자, 22번은 x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t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꾸라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짝수 판별식 어떻게 되죠? 4a제곱 마이너스 16 0보다 크다. 두근의 합 4a 양수 둘의 곱 16은 양수. 그럼 다 만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a의 범위가 어때야 돼? 양수면서 벌어지는 형태니까 2보다 크다가 답이 돼줄 것 같습니다. 괜찮니?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3이 될 겁니다. 3. 자, 23번은 조건이 바뀌었어, 얘들아. x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래. 얘가 양수면 어떤 일 발생해? 경계값 찾으세요. 0 집어넣어. 얼마야? 1이죠? 그럼 뭐 돼야 돼? 1보다 큰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셔야 됩니다. t의 입장에서. 됐어요? 그럼 얘는 판별식으로 풀리지 않아요. 뭐 쓰란 얘기입니까? 근해 분리하란 얘기죠. 자, t축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 두 근이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해요. 요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잖아. 그쵸? 그래서 어때야 돼? 요 두 근이 다 존재해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 쓰는 거 맞아. 심지어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등호 등호 빠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따지는 게 뭐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못 가도 갈 대학은 있어. 어디? 파남대. 그쵸? 함수값 따지라 했어요. 뭐 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t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1-5 플러스 k인데 그게 양수여야 된다고. 저 그림, 내가 원하는 그림의 조건들을 적는 거야. 됐어? 근데 1을 넣었을 때 양수 나오는 건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얘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축보다 왼쪽에 있다를 써야 된다고. 그게 대칭축. 3번 축이 다행히 숫자라서 큰 문제 없이 무조건 성립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근해 분리 내용이었었죠. 그럼 K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4보다는 큰데 4분의 25보다는 작다. 됐냐? 괜찮니? 그래서 얼마가 돼? 5랑 6만 돼서 답은 11입니다. 4쪽으로 돌아갈게요. 개념 좀 적을 거야, 참고로. 이제 요번에는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살짝만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지수 방정식 했고, 자, 지수 부등, 왜 이러지? 큰일 났다. 크게 얘기 못하겠다. 잘 들어. 자, 기본부터 가봅시다. 자,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 조건은 당연히 밑조건 깔아놓고, 자, 얘들아, 만약에 a의 x1제곱이 a의 x2제곱보다 크다면 x와 x2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될까? 두 가지 나오지 뭐 한다고? X1이 더 크죠. 두 가지 아니에요? 0에서 1 사이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직 죽이진 않을게. 자, 그래서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1보다 크면 얘들아 무슨 함수? a의 x제곱 떠올려. 무슨 함수? 증가함수니까 큰 거 나오려면 뭐 집어넣었어야 돼? 더 큰 값을 집어넣었어야겠죠. 괜찮니? 자, 그러면 0과 1 사이면 당연히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겠네. 됐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기억할 거야?
밑이 1보다 커? 그럼 중간 과정 뇌에서 스스로 생각해. 아, 중간에 그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라고 해석하실 겁니다. 왼쪽이 컸죠? 그럼 지수도 왼쪽이 더 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밑이 0과 1 사이면 중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 거야. 그 무조건 반사처럼. 감소구나. 그래서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니? 네. 자, 그럼 살짝 건드려 봅시다. 응용을 해볼까? 자, 너희한테 A의 fx제곱, A는 계속 밑쪽 거는 만족하는 거야. 요번에 오른쪽에 붙여봅시다. A의 gx제곱이 있어요. 밑이 같을 때겠네. 자, 요 경우는 현수야, 누가 더 크거나 같냐? 이것도 그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아. 있어야죠, 뭘. 내가 살짝 반응하면은 그냥. 자, 당연하게도 똑같습니다. 특이한 게 부등식이 더 쉬워, 사실은. 근데 단지 계산하는 게 조금 귀찮을 뿐이에요. 계산하는 게. 알겠죠? 그래서 1보다 크면 뭐라고? 증가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F보다 G가 더 크거나 같다 해서 X 범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얘는 반대로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야, 그럼 지수 부등식이 이렇다면 사실 로그 부등식도 비슷하겠지, 그치? 그거 오늘 그거까지 할 거니까 힘내봅시다. 알겠죠? 우리 오늘 클리닉이 네. 좋네요. 시간 충분하네요. 오케이, 좋아요. 오늘 끝내자. 뒤에 시간에 끌어다 쓸 수. 아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딱 맞춰서 수업할 거야. 자, 밑이 같을 때 했어요. 그럼 밑이 같게 만들어야만 해. 다시 말하면 얘들아,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야죠. 밑이 만약에 달라. 같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같이 할 수가 없다고요?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부등식 풀을 어떻게 할 거야? 못해요. 걱정 마세요. 알겠죠? 자,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나올 거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케이스, 지원하는 형태. 자, 너무나 당연히도 지수부등식이니까 요 모양이 반복될 거고, 우리는 뭐 해줄 거다?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겠지. 그럼 패시브로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계속 가져갈 거야. 그쵸? 야, 그럼 여기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또 어떤 놈들이 튀어나오겠냐? 뭐, 1차 부등식. 맞죠? 근데 1차 부등식은 안 나올 거야. 왜 그렇지? 너무 쉬워요.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풀면 되지. 맞잖아. 시원하네. 이거 얼마냐, 얘들아? A가 1보다 크다고 해보자. 그럼 X가 뭐보다 큰 거야? 설마 나 지금 쓰면서 살짝 불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그치? 얘가 뭐야? 3은 A의 로그 A의 3제곱이다. 그래서 X는 로그 A의 3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 지환이 잘했어. 이따 너도 같이 호해줄게. 자, 1차는 그래서 그냥 직접 할 수 있어서 보통 아닐 거고, 우리는 2차 부등식이 메인이에요. 뭐 절대값 부등식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절대값 1차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2차 부등식이 메인이야. 자, 그럼 2차 부등식 뭐 계산하는 거는 치환해서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중에 또 특별한 게 뭐였죠? 절대 부등식이죠. 절대 부등식을 풀어서 말하면 그게 뭐야? 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어떻게 풀었었지, 얘들아? 요건 것? 요게 이제 몇 차 부등식이 된 거야? 2차 부등식으로 바뀌니까 얘들아, 뭘로 풀어야 돼? 2차 부등식. 항상 뭐 0보다 크대. 그럼 뭘로 풀어? 제곱을 한다고? 아니 나눠요. 루트를 나눈다고? 빼요. 어떡하지? 함수. 2차식이 이렇게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럼 우리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그림 떠오르잖아.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 안 해? 했잖아. 그쵸? 그렇게 풀면 다 죽겠지. 그치? 맞습니다.
왜죠? 모든 x는 x의 범위에서 끝나요. t로 치환했어요. t의 조건은 0보다 크다입니다. 자, 꼭지점에 관련된 놈이에요. 참고로 판별식은. 근데 요 범위에 요게 포함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모든 x가 나왔는데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면 판별식 맞아. 알겠지? 근데 모든 t가 아니라 t가 제한적이잖아. 그치? 그럼 판별식이 아니라 뭘로 푸는 거다?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저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찾아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셔야 됩니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최대값 찾아서 작거나 같다 하시는 거예요. 판별식으로 못 푼다는 얘기야. 물론 꼭지점이 포함되면 판별식 써도 되를 정확하게 외우실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요 문제들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봅시다. 자,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밑을 얼마로 통일할래? 3이냐, 3분의 1이냐? 3이죠. 오케이, 3분의 1로 갑시다. 자,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 제곱이 밖으로 나가서 지수랑 곱해질 거고요. 3분의 1의 세제곱이므로 마찬가지로 그 3이라는 숫자도 지수랑 곱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끝났네요. 자, 밑이 1보다 작네요. 감소하는 형태. 부등호 방향 반대로. 그래서 4x 빼기 2가 크거나 같다. 3x 더하기 3보다만 써주시면 됩니다.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끝. 됐냐? 자, 2번, 3번 똑같은 문제겠죠. 사실상. 그치? 3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주어진 부등식이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얘들아. 됐냐? 인수분해 되네요. 야, 이거 사이값 벌어지는 값. 사이값 뭐랑 뭐 사이? 28. 오케이. 그래서 2는 2분의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8은요? 마이너스 3제곱. 네, 마이너스 3제곱이 됩니다. 자, t라는 놈이 2와 8 사이다를 2분의 1로 통일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부등호 방향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반대로 돼서 이렇게 적힐 겁니다.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게 된다. 너무 쉽죠? 네. 자, 그래서 그냥 오른쪽 2개 합시다. 아니면 왼쪽 거 하고 가야 되나? 미안해요. 왼쪽 것도 하자. 아래 거 2개 합시다. 아래 거 2개. 11이랑 12-2 합시다. 네, 가봅시다. 자, 우선은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 되죠. 돼? 예. 뭘로? 2, 4. 안 된다고 안 했어. 왜? 2, 4 쪼개면 얼마? 4에 1 곱해줘야 돼? 말 곱해줘야 돼? 1이죠. 오, 바보 아닌데. 자, 2에 ax제곱 더하기 1이라 4의 ax제곱 마이너스 1.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치환 굳이 안 했어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치환하세요. 알겠죠? 야, 그럼 잘 봐. 중요해. 무조건 양수야. 자,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양변에 함부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0일 수도 있어서. 절대 0이 아니네. 심지어 부호가 확실하네. 그럼 나눠도 돼요. 0이 될 수 없잖아, 어차피. 부호도 확실하잖아, 양수로. 그럼 뭐만 나와? 얘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a의 x제곱이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요거를 했더니 x가 2보다 크다로 바뀌었대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가 뭔가의 제곱이었나 본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2분의 1의 제곱이 크다. 얘가 미안. 뭐 2분의 1의 x제곱보다 이렇게 써졌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거잖아.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방정식의 해와 같다. A는 음수일 리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는 2분의 1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아래 건 어떻게 돼요? 사이값이네요. 얼마랑 얼마? 1과 네, a는 2분의 1이니까 16. 자, 1은 2분의 1의 몇 제곱? 2에는 몇 제곱? 마 4제곱. 그래서 마사보다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마사와 0 사이라는 답이 나와주겠죠. 3개. 됐니? 오케이. 지하 틀렸어? 뭐 더 셌어? 아니 그 A 아니 B를 그냥 마이너스를 오케이. 자, 얘를 잘못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얘도 인수분해가 윤곽과 얘는 진짜 되냐? 가능합니다. 뭘로 돼? 1, 2, 1N 잘못 말하지 않았냐, 방금? 마 N 마 1. 그렇지. 왜 반대로 말해, 씨.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의 x제곱, 마 1, 맞냐? 아닌데? 마 n. 2 곱하기 2의 x제곱, 마 1. 잘 안 보이면 저거 치환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이쁘게 될 거야. 자, 요놈의 해가 어때야 된대, 얘들아? 정수가 몇 개 나온대? 7개. 그럼 사이값 형태가 되긴 해야겠다. 그치? 그래서 내가 요놈이 0 되는 값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얘 0 되는 값 얼마야, x값? 우리 해 경계값 찾는 거야. 얼마 집어넣어야 이거 0 돼? 마일 넣어야 0 되지, 그치? 예. 괜찮아요? 그럼 케이스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3가지. 하나밖에 없겠죠, 그쵸? 왜냐면 n이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여기에서 나오는 x값이 얘보다 크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괜찮아요? 자, 헷갈리면 t 빼기 n이랑 2t-1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t 값은 자연수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t가 오른쪽에 있으면 2의 x제곱도 x도 더 큰 값이 되겠죠? 증가함수니까. 한 번에 안 갈게. 들렸다 갈게요. 미안해요. 자, 그럼 2의 x제곱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계속 이게 헷갈리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얘를 t라고 생각하라고. 방금 전에 2차 부등식 만든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연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 자연수야, 정수야? 정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 근데 뭐부터는 돼? 마일부터는 오케이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잖아. 밑이 2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지겠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 뭔가가는 누굽니까? 2의 n제곱 요 형태겠죠. n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가정하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여야 된다고? 5까지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6은 안 된다. 네모는 5보단 크거나 같은데 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7개가 되기 위해서. 맞습니까? 괜찮아? 즉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보단 크고 5보단 큰데 6보단 작아야 된다고. 됐어? 근데 어떤 놈이래? n이라는 놈은 어떤 수? 그러면 뭐일 수밖에 없다? 2의 5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지. 유리수 들어가는 순간 무리수 될 거야? 내 말 이해 갈까? 그래서 얼마예요, n은? 32, n의 최대값 구하래. 63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왜? 여기에 뭐 들어가면 돼요? 그냥 쓸게. 알겠죠? 로그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쓸게, 얘들아. 로그. 2의 n이죠, 요거.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네모에 들어갈 게 뭡니까? 요 놈이지. 네모가 요 놈인 거잖아, 지금. 그럼 이 네모가 지금 5 이상이면 로그 부등식이랑 연결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깨서 네모라고 쓴 건데. 해보자. 자, 얘는 어때요? 네모 친 거는 5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쵸? 5라는 거는 얼마야? 이게 얼마 넣어야 5 나오냐? 32보다는 n이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뭐는 나오면 안 된대? 6. 그럼 63 나오면 안 된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찝찝한데. 뒤에서 로그 부등식 어차피 오늘 할 거니까 그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넘어갔어. 자, 13번. 아까 말했던 거 나왔네요. 항상 성립이다, 얘들아. 그러면 판별식을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게 안 되면 무조건 그래프로 푸시라고요. 참고로 1번은 되는 케이스고요. 2번은 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알겠죠?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면서. 자, 13의 1번 보시면 2의 x제곱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거 그릴 거라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a라는 함수를 그려서 풀 거라고. 얘가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t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까지.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가운데 축이 얼마죠? t가 2일 때. 자, 그럼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최소값이 얼마야? 언제야? 꼭지점이지. 자, 방금 말했던 최소값이 꼭지점과 같으면 판별식 쓰셔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 판별식의 식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뭐 대입해볼게. 2 집어넣으면 얼마? A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판별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짝수 판별식 4-A가 0보다 작다가 나오실 겁니다. 부호만 반대로 나와요. 됐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어도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꼭지점이 저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됐니? 근데 2번 이번에도 치환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3x제곱을 치환해서 t라고 부를 거고요. y는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a-3이 항상 0보다 크다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똑같이 가운데 축 얼마? 마3. 그러면 0은 어딨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면 판별식과 다른 결과를 갖고 옵니다. 자, 0 집어넣으면 a-3이야. 얘들아 잘 생각해. 핑크색 부분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얘는 0이어도 돼, 안 돼? 된다. 구멍 뚫려서. 얘가 0이어도 윗부분이 0보다 큰다라는 건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내 말 이해 갈까?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떻다?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2번의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럼 판별식을 써볼까? 짝수 판별식 9-A 더하기 3 0보다 크다. 당연히 다른 값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판별식을 써도 되는 상황은 언제라고? 꼭지점이 최소값일 때 또는 꼭지점이 최대값일 때는 판별식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냐? 네. 그 아래 거 합시다. 네. 자, 용광아 그래프 어떻게 돼? 인수분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 같아. 못했어? 안 돼. 이번에 안 돼요. 안 낚이네. 야, 씨. 많이 컸다. 자, 니네가 밑줄 쳐야 되는 거는 모든 실수의 x입니다. 이 부등식은 누구에 대한 2차 부등식이냐? 이럴 때는 판별식 쓰는 거라고. 얘는 x에 관한 2차 부등식 x축이랑 떠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오케이다. 그쵸? 그럼 짝수 판별식 쓰셔야죠. x의 입장에서. 절반 제곱이니까 3의 a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3의 a제곱 더하기 1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괜찮냐? 이거 어차피 인수분해야 풀 수 있는 거지 않냐? 그래서 3의 a제곱 더하기 1로 묶어주시면 3의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면서 아까 쌤이 했던 말을 잊으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 단원에서. 얘 양수야. 버리세요. 양변에서 나눠버리면 됩니다. 됐냐? 그럼 남는 게 뭐야 그냥 3의 a제곱이 뭐보다? 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대. 와 씨 미치 어때? 1보다 크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제발 알려주는 대로 외워. 똑같아요. 이렇게 외우지 마. 씨. 그대로 반대로 세 글자로 기억해요. 알겠어? 이렇게. 그래서 A의 최대값 얼마다? 2다. 됐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요. 모든 X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 판별식으로 푸는 거 맞아. 근데 치환하면 모든 X가 양수 T로 바뀌어. 그러면 판별식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케이스 몇 개? 2개. 왜죠? T에 관련된 2차인데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어떻게 축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 둘로 쪼개서 푸셨어야 되는 거죠. 그쵸? 첫 번째 케이스는 0이 오른쪽에 있을 때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A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죠? 그때는 가장 작은 값이 뭐 구멍 뚫려 있는 0 넣었을 때니까 3-2A가 0 이상이면 돼요.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A의 범위가 뭐가 나와요? A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지만 전제 조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얘들아. 그래서 요 안에서만 생각해야 돼. 다시 겹치는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A의 범위는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괜찮을까? 됐어? 두 번째는 0이 왼쪽에 있는 경우야. 그래서 요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니? 그러면 나는 요 부분일 거고, 최소값은 뭐야? A 넣었을 때겠지, 그치? A 집어넣으면 얼마야? T에다가 집어넣는 거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0보다 커야만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죠?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반대로 바뀔 거고요. 그럼 사이값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마3보다는 뭐하고? 크고 뭐보단? 1보단 작아요. 근데 겹치는 걸 쓰는 거니까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다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두 케이스는 서로 다른 케이스, 즉 왼쪽 걸 만족하거나 또는 오른쪽 걸 만족한다 이고, 또는은 무슨 집합? 합집합. 다 합해서 써야 돼요. 최종 답이 뭡니까? 1보다 작다가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셨어야 하는 것이지요. 로그 방정식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조금만 체크를 할게요. 로그 방정식. 자, 일단 밑에 쓸 A라는 놈은 0보다 크고 1보다 1이 아니라고 가정 좀 깔아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기본부터 갈게요. 어떤 게 있을까, 얘들아? 어떤 형태의 로그 방정식이 있을까? 너무나 당연하게 로그 A의 X가 얼마? 뭐 P다. 어떤 Q다. 뭐 어떤 상수다. 라는 게 나오면 우리 X값 얼마라고? A의 P제곱이다. 이것도 방정식이지. 방정식을 푼 거죠. 만족하는 X값 찾았으니까. 그쵸? 괜찮냐? 이런 형태가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형태도 있겠어. 로그 A의 X1이 로그 A의 X2와 같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뭐랑 뭐가 같다, 얘들아? X1과 X2가 같아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요게 양쪽 화살표가 성립하는 이유, 특히 오른쪽 화살표가 성립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1대1 함수의 정의죠. 서로 다른 함수값 나오면 X값도 다르더라. 괜찮니?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식이 조금 복잡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히 진수가 저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해보자. fx라고 쓴 건 뭘 의미한다고 했죠? 그냥 x에 관한 식, 여러 가지 식이 되는 거야. 복잡한 식들 알겠지? 자, 얘가 만약에 p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그는 어떻게 찾죠? fx가 뭐여야 된다?
fx가 a의 p제곱이 되어야 한다겠죠. 그럼 내가 쓴 지금 이 상황에 진수 조건 쓸 필요 있냐 없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중에 없어. 왜? 어차피 얘는 양수야. 자동적으로 fx가 양수다가 보장될 거야. 그럼 진수 조건을 좀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정확하게. P가 음수일 때. 식을 변형할 때. 로그의 성질을 쓸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지. 맞아요. 로그의 합이 진수의 곱이 된다 이런 거 쓸 땐 그 전에 미리 진수 조건 따져 놓으라고 했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꼴. 너무나 당연히 어떻겠냐? fx랑 gx는 같다야. 맞아? 얘는 여기서 끝일까 아닐까? 아니죠. 아니야. 뭐 필요해? 둘이 1일 수도 있어요. fx가 0보다 크다와 gx가 0보다 크다가 필요하죠. 그냥 두 개 같다만 써버리면 어때? 둘 다 음수일 때도 구해버린 거야 난 혹시나. 근데 위에 건 무조건 양수니까 굳이 내가 안 따져도 되는 거였잖아. 이런 형태는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쌤 얘는 식변형이 아닌데요. 아니야 식변형이야. 뭐 하면 돼? 이항한 다음에 는 1을 해서 풀면은 위의 형태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로그 합쳐질 때는 분명히 따져서 해야지. 뭔 말인지 이해가지? 네. 오케이. 자, 그런 다음 지환하는 형태가 있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로그 A의 fx가 반복되면 우리는 뭐 하겠어? 치환이라는 걸 할 거라. 미안해요. x라고만 쓸게. 쏘리. 간단한 형태. 치환할 거야. 뭐 t라고 치환을 하겠죠. 얘들아 그러면 t의 범위는 뭐가 되죠? t의 범위는 뭐가 된다? 모든 실수야.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면 얘는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x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오겠냐? 뭐 2차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됐냐? 그럼 요번엔 잘 생각해. 여기서 2차 방정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t에 관한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의 그는 t는 하고 얼마 꼴이야? 이런 모양이 되겠지. 로그 a의 알파와 로그 a의 베타가 나올 거라고. 괜찮냐? 그러면 두 근의 합을 이용하시면 뭘 구할 수 있다? x의 입장에서 두 근의 곱을 이용할 수 있다예요. 지수에선 반대였어.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었다고. 얘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 보면 아마 어떤 말인지 알 겁니다. 자, 마지막 새로 나오는 유형이 하나가 있죠. 어떤 거? 지수의 밑과 지수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 그럼 뭐 해야 좀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로그가 있는 경우가 될 거야. 그럼 뭐 해줘야 된다고? 양변에 로그라는 놈을 취해 주셔야 돼. 예로 한번 들어볼게. y는 x에 로그 x제곱, 로그 3이라고 써볼까? 이런 게 있어. 요 놈의 만약에 최대값을 구해라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했었지 앞에서. 언급만 하고 넘어갔을 거야. 그치? 그럼 좀 바꿀 거 그랬나? 저 y라고 하지 말고 얼마로 할까? 얼마로 할까? 원하는 숫자 얘기해봐. 9? 오케이. 왜? 내가 뭐 너의 말을 항상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고? 위아래 다 x가 있으면 얘를 급을 내리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양변에 로그를 취해. 단, 이미 로그가 나와 있으면 걔랑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9는 로그 3의 x의 로그 3의 x제곱. 괜찮냐?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식이?
2는 요거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잖아. 얼라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3의 x가 얼마가 되죠? 루트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2도 가능한 거야. 얘들아, 음수 나올 수 있다. 로그가. 그러면 x는 3의 루트 2제곱 3의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나오겠지? 용광이 말 안 들어야겠다. 숫자가 안 이쁘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상대 좀 해줘. 네가 그래도 키가 크니까. 발라줄게. 자, 24번.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들아, 로그가 두 개의 연속 이렇게 다른 모양이 나와 있으면 안 돼. 그럼 당연히 이 두 로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하나로 합칠 거야. 그럼 뭐 조심하라고? 진수 조건부터 하는 거라고. 알겠냐? 그럼 x가 뭐보다 커야 돼? 8보다 크다를 적어 놓고 이제는 하나로 합쳐서 써도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얼마 는 2니까 얘들아, 그럼 로그가 지워지면서 3의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괜찮아요? 듣고 있어? 네. 저 진수가 3의 제곱이 된다. 그럼 얼마? x는 얼마 또는 얼마? 9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안 걸으면 난리 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2번 뭐 할까? 진수 조건 적자. 5보다 커, 2보다 커. 어떻게 해? 오케이, 5보다 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그는 밑을 작은 걸로 통일이 좋다고, 큰 걸로 통일이 좋다고? 큰 게 좋다고. 그래서 로그 4의 x-5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나 분명히. 그치? 앞에 2분의 2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는 얼마가 된다? 로그 4의 x 빼기 2 제발 센스를 발휘해줘. 곱하기 4까지. 곱하기 4는 1을 로그 4의 4로 보자는 얘기겠죠. 내 말 이해 갈게? 갈까? 혼자 다짐했네. 자, 이해 갔어요, 얘들아?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개. 마14 넘어가서 마14x. 25 플러스 8, 33 나오겠죠? 자, 그럼 x는 11 또는 3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범위에 안 들어가는 3을 버려주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냐? 오케이, 좋아요. 그럼 2호의 2번과 26번까지 갈게요. 2번, 26번. 너만 하겠네. 자, 봅시다. 2호번에 2번. 어때요? 진수 조건 바로 쓸게 뭐야? 3보다 크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거랑 동일한 문제죠, 사실상. 그치? 그래서 뭘로 통일? 네, 그럼 바로 쓰면 돼요. 요놈의 제곱은 x 더하기 7 곱하기 뭐랑 같다? 9랑 같다. 괜찮냐? 됐죠? 전개해서 정리하면 얼마? x제곱 마이너스 15x. 그 다음 마이너스 54. 오케이. 그래서 얼마? x는? 18또는 마3인데. 맞아? 마3. 네, 마3은 안 되겠죠. 답은 18이었습니다. 좋습니다. 26번. 자, 얘는 뭐 결과적으로 그냥 각각 2번 풀라는 문제죠. 그쵸?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절대 귀찮아서 그래요. 자, 몇 번입니까? 2번 나왔을까요? 2번. P 얼마 나왔니? Q는 얼마 나왔고? 맞아요. 네, 알았어요. 미안해. 안 할게. 이제 막 이상한 반응하면 유빈이가 째려봐. 자, 넘어가서 이제 치환하는 형태 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에 보시면 얘들아, x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 그럼 뭐 써야 돼? 진수 조건 써놓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아마 진수 조건이 큰 의미가 없긴 할 건데, 그래도 그냥 쓰는 습관을 들으세요, 맨 처음에. 알겠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 적어놓고 치환하세요. t제곱 마이너스 몇 t?
3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면서 3t 더하기 2는 제로. 얘들아, t 얼마 또는 얼마? t는 모든 실수 다 가능하니까 아무거나 나오면 다 쓰면 돼. 알겠죠? 그래서 로그 3의 x는 1 또는 2. x 얼마? 네, 3 또는 9. 사실 로그 값이 존재만 하면 x 값은 무조건 양수로 나와요. 정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진수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버릇을 들여놓자.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다. 2번. 예시가 어떻게 바뀌어? 바로 치환하자. t 플러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1은 얼마? 3. 야, 둘 얼마 차이냐? 둘이 2차인데 곱해서 3이죠? 얘가 더 크지? 나왔네. 뭐 3 곱하기 1 아니면은 마1 곱하기 마3이겠죠? 자, 어차피 2차 방정식이라 케이스 2개밖에 안 나오지. 보이면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안 보이면 전개하세요. 그럼 t 값이 얼마야? t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겠죠? 요게 3 될 때, 요게 마1 될 때. 괜찮을까? t가 뭐라고 했어, 얘들아? 로그 2의 x니까 우리 x 값은 자, 및 지수야. 2의 제곱 4 또는 2의 마이 제곱 4분의 1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네. 자, 똑같아요. 2번과 29번 갑시다. 네, 가봅시다. 자, 우선 2번 문제는 어때요, 얘들아? x의 위치 확인 뭐랑 뭐에 있어? 진수랑 밑에도 있다. 그래서 두 조건을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문제 없죠? 뭐 쓰이든 안 쓰이든 무조건 적고 시작. 자, 그런 다음에 주어진 놈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거 2의 몇 제곱? 세제곱이니까 3 앞으로 나가지겠지, 그치? 그럼 주어진 식은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t 더하기 t분의 3는 4죠. 괜찮니? 역수죠? 2랑 x 자리 바꾸면? 됐어? 그래서 뭐 양변에 t 곱해서 정리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t 얼마 또는 얼마? 1 또는 3. 네, 1 또는 3. 근데 t라는 놈이 누구였어? 로그 2의 x. 자, 그럼 x는 얼마 또는 얼마? 2 또는 8. 누가 더 커? 베타가 더 커? 베타가 8이야. 나눌의 답은 2번이 되더라. 됐냐? 오케이. 자, 29번 넘어오면 x가 얘들아 서로 다른 두 무슨 근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 t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치. 뭐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됩니다. 지수와는 반대의 상황이에요. 음수도 가능하잖아. x가 양수여도. 이해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르기만 하면 돼.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1대1 함수라 그래요. t값 2개, x값 2개 나오기 위해선 t값도 2개 나와야 돼요. 그쵸? 서로 다른 값.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야,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범위 찾으면 된다, 그치? 자, 조금 이 상태 전개해서 판별식 쓰는 거 귀찮잖아, 그치? 나만 귀찮아? 귀찮잖아. 그래서 나 어떻게 할 거냐면 위로 그려볼게요. 자, 뭐랑 뭐냐? 2랑 3이죠. 양 두 근이, 그치? 그럼 가운데 축 얼마야? 2분의 5겠죠. 두 근의 평균? 맞냐? 2분의 5 집어넣어 볼래? 요거 얼마 나오냐? 4분의 1 나오지, 그치? 그래서 뭐 하면 돼? K라는 상수함수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네, 끝났습니다. 답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보다 작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풀 수 있는 이유는 t가 모든 실수 범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야. 됐죠? 됐냐? 뭐지, 유빈아? 여기서 사용된 아이디어는 쌤이 맨날 말하는 문장 몇 개들 중에서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개수와 같다. 그쵸? 방정식 개수는 그걸 이용한 풀이법입니다. 교점이 2개가 되도록. 됐나요? 오케이. 자, 빨리빨리 갈게. 자, 30-1번.
자, 이번에는 직접 구하는 형태가 아닌 게 딱 보여. 왜?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곱은 구할 수 있다고. 자, 식을 처음 그래도 문제를 보는 거니까 한 번만 적어 보자면, 자, 3 로그 3의 x 빼기 5는 제로. 자, 요놈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우린 뭐 한다고? 바로 치환하자.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제로. 그럼 요놈의 두 근은 어떻게 생겼다고?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인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x가 알파일 때 식이 성립해. 반대로 말하면 t가 로그 3의 알파일 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알파 베타 곱해지길 바란다고 두 개를 합하시라고. 그래서 로그 3의 알파 베타는 3 나오더라. 됐습니까? 알파 베타 얼마?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괜찮지? 자, 그럼 2번은 또 어때요, 얘들아? 2번. 이거 어떻게 풀란 얘기야? 안 들려?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치환해요. 어떻게 치환할 건데? 이제 로그 x로 치환하는 겁니다. 어? 해봐, 계속 해봐. 그러면 이제 t 더하기 5 아. t 더하기 어? 아, 뭐야, 이렇게 어그려? 자, 로그 x로 처음 거를 일단 묶어볼게, 얘들아. 뭐 인수분해만 돼도 어느 정도 모양이 보일 거니까. 인수분해 안 될 건데 두 개만 묶을 거야. 야, 그러면 로그 5x에다가 로그 2를 더한다가 되겠죠, 그쵸? 그럼 그냥 로그 10x 아니겠냐, 걔는? 2랑 5가 곱해지면서. 괜찮을까? 그래서 뭐 빼기 3 쓰셔도 되고 는 3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식은 로그 x 곱하기 로그 x 더하기 1이 됩니다. 밑이 10인 거니까 뭐 치환해서 푸셔도 되고요. 바로 보이면 답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정리해보자면 바로 인수분해는 안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자, 로그 x를 t라고 치환해서 t제곱 더하기 t-3은 제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뭐랑 뭡니까?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베타겠죠.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x 근 두 개의 곱이었으니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하는 거니까 똑같이 둘의 합 로그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알파 베타 얼마? 네, 10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괜찮을까?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했으니까 바로 기억날 거니까 빠르게 좀 해볼게. 31번 문제 보면 읽자마자 우리가 공부가 좀 돼 있는 상태라면 로그 3의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니까 K구나. 괜찮냐? 근데 알파 베타 얼마래? 9라고 했으니까 K 얼마다? 2구나. 바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32번 시작. 자, 얘도 그냥 치환만 하면 너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됩니까?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면 2차 방정식 만들어지는데 그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더라?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 얼마? 4.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 얼마? 마 2.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뭐 해달래? 밑변환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곱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합의 제곱에서 곱 두 개를 빼라.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맞냐? 얼마야? 네, 답은 마 10이 되겠습니다. 아마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요거 잠깐 펴볼게요. 115쪽. 요 유형의 문제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115쪽입니다. 숙제 마지막 페이지. 준비됐니? 왜? 그렇게 좋아? 와, 한 번에 됐어. 빨리 해요. 자, 그러면 로그가 적혀 있으니까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적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뭐 해야 된다고? 뭘 취해줘야 된다고? 로그를 취하는데 밑은 뭘로 선택? 원래 있던 놈으로 선택. 그럼 자연스럽게 좌변은 뭐가 되고?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이 돼요. 됐죠? 우변은 뭐가 된다? 로그 2의 일단 한번 쓸게 8x 제곱이 되더라. 괜찮아? 자, 그럼 우변이 뭐가 되냐? 3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인데 얘들아 x 양수 깔아놨으니까 성질 마음대로 갖다 쓰셔도 된다. 이렇게 됐어. 이 항에서 로그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배 로그 2의 x 마이너스 3까지 했을 때 얼마다? 0이더라. 됐나요? 내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x의 두근인 알파 베타의 곱이니까 방금 했던 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치환했을 때 얘들아 2차 방정식 나오는데 요놈의 두 근이 바로 저 위에 있는 알파가 아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두근. 그래서 두근의 합 얼마 나오니? 2 나오더라. 그럼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2니까 알파 베타 얼마다? 4가 나와준다 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문제는 내리는 문제가 아니었을 거야. 맞죠? 거기 식 뭐라고 적혀 있어? 아래 거 보니까 뭐 섞여 있지 얘들아. 맞지? 그럼 로그의 성질 중에서 밑과 진수 자리 바꾸는 거 있었죠? 지수꼴에서. 그래서 이건 니네 편한 거 해도 돼요. 2를 내리셔도 되고요. x를 위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치환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무슨 말인가? 오케이. 여기까지 진도하겠습니다.